안녕하세요. 이기린 변호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금 수준이 줄어드는 감급과 감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제는 매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과정에서 전년도의 연봉액이 삭감되지 않고 전년도 연봉액 이상으로 조정되는 증액형이 있고, 반면 전년도보다 삭감될 수도 있는 삭감형 연봉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성과에 따라 연봉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측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기타 요인에 기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등을 속속 도입하는 것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감급 혹은 감봉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급 혹은 감봉의 정확한 의미는 근로자의 근무 수행상의 태만이나 직장 내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본래 그 근로자가 현실로 행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감급 제재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노동력 착취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근로자의 1회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의 감급은 1회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1회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 임금 1일분의 반액 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1회 사안에 대해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몇 회에 걸쳐 반복하여 감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근로자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수회 비행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에 감급은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1임금 지급기에 수계사안에 대한 감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이 당해 임금 지급기에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초과하여 감급 제재를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급은 다음 임금 지급일로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감급 제한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감급 대상 임금을 보시면, 먼저 감급 제재가 제한되는 임금은 평균 임금입니다. 감급 제재 제한의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한 임금 항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여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감급 징계의 한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면 기본급이거나 상여금이거나를 불문한다는 견해도 있고, 변동적 상여금의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정적 상여금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서 평균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감급의 제한을 받는 대상 임금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징계 해고의 사유별로 누진율을 달리하는 등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의 보수 규정 중 퇴직금 관련 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공사의 보수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문헌이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규정을 원심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형을 받게 된 사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징계 해고의 사유별로 누진율을 달리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정 퇴직금보다 낮지 않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같은 귀책 사유에 대한 감급의 제재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시간급을 기본으로 하는 1급이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지각, 조퇴, 결근 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삭감액이 법정 감급 한도액을 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수혜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에 결근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그 지각 또는 조퇴 등에 대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감급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감급제재 제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연봉제와 이 근로기준법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봉제는 근로시간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봉제하에서는 지각, 조퇴, 결근 등을 이유로 감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연봉제의 본질적인 측면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는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의 결합이고, 연봉도 이러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연봉제 계약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을 형태상 연단위 근로에 대하여 산정된 임금으로 보고,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등 형태에 따라 임금을 감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봉제에 의해 약정된 연봉액은 이미 전년도의 업적평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이고, 지각이나 결근 등은 다음번 연봉계약 시 고려사항인 점, 연봉제는 성과를 중시하므로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봉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 즉 감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당해 연초에 연봉액을 확정한 후 어떤 이유로 연도 도중에 사후적으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확정형 연봉제인 경우에는 연봉액을 조정, 즉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성과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 성과 및 업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봉액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성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닌 한 중간에 연봉을 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정형 연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해 연초에 정해진 연봉액은 전년도 성과에 전적으로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연봉 내지 가연봉의 성격을 띠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의 연봉계약에서는 중간에 연봉액을 조정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임금 전액불의 원칙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봉액 중에서 당해 연도에 업적 상여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때에는 연봉의 결정과 조정 방법, 이를 위한 평가 시기, 고려사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의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절차의 적절성 외에도 감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매우 심하지 않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직무 변경 혹은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연봉의 변동이 문제되는데요. 이때는 직무 변경이나 직위 변동이 연봉액과 연동되게 설계되었는지, 아니면 직무나 직위 등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과나 업적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성과나 업적의 기초에 연봉액을 결정할 때 그 연봉액이 적용되는 도중에 직무 변경이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에 연봉액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봉제 하에서의 연봉액 감급이나 사후 조정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에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연봉제의 기본적인 취지와 제도의 내용이 전년도의 근로자 성과와 업적을 평가하여 산정된 것인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 감급 내지 사후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내용, 양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